카페 닉네임 직강생이었고요. 카페 닉네임은 찹쌀 탕수육이에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인강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예린이는 진짜 어마어마했던 나를 괴롭히고 2달에 한 번씩 꼭 뭘 들고 와요. 손에. 뭘 꼭 들고 와서 그런 게 있었고 처음에 내가 설명회 할 때 왔었다는 거지. 네, 그 초수. 초수 레벨 테스트 할 때 설명회 했을 때인데 그때도 초수인데 온 애가 그때는 애기였어요. 뭐 종이다가 많이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자기의 공부 계획 그런 거를 쫙 어이가 없죠. 내가 보면 웃기는데 어쨌건 그거 다르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나를 전문가로 인정해 주는구나. 그냥 와서 이게 아니라 자신의 공부 계획이나 자신이 뭐 어떻게 해왔던 그것을 나한테 바로 보면서 그 초수 그 설명회 하는데 와서 나한테 그걸 하길래 그때서부터 이제 그게 아까 2달에 한 번씩 찾았더니 그거 갖고 왔던 거예요. 교수님 저 이렇게 공부했어요. 다음 달 이렇게 할 건데 봐주세요. 체킹 좀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체킹을 받고 갔던 친구고 하여간 자 점수 또 말해볼까요? 재수고요. 초수 때 말을 드럽게 안 들었어요. 하여간 내가 그래서 지금 감정이 안 좋아요. 초수 때 내가 거기 쓰라고 했으면 됐는데 본인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 쓰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근데 경기 썼어요. 그래서 똑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 썼어요. 그래서 자 재수고 점수가 1차 90.33 2차 96.1 됐죠? 경기 또 다른 건 없죠? 다른 사람 뭐 쓴 거 없죠? 오케이 요 정도 점수니까 이 친구는 그 본인이 많이 뭔가를 찾아다니면서 공부했던 스타일이에요. 노량진 학원가에 의존한 게 아니라 저도 모르는 갑자기 무슨 책을 얘기한다던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저 이렇게 하면 너 어떻게 하라는 찾아보니까 뭐 나오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뭐 이렇게 혼자서 찾아보는 스타일이야. 왜냐하면 이 친구는 교직이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요즘에 우리 예린이뿐만 아니라 가끔 느끼는 게 합격자들이 보면 영교 4대 영교 친구들이 합격을 많이 해야 하는데 당연히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주변을 너무 믿어.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동기든 뭐든 이 친구도 이거 하니까 자기도 그거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수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차라리 없으면 내가 난 모르니까 내가 좀 더 찾아야 되겠다. 강의도 선택을 할 때 뭔가 다 들어보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오히려 주변에 사범대 출신들 같은 경우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군중심리라고 그러나 그냥 안정감. 얘도 이거 하니까 나도 같이 할까? 이런 심리 때문에 오히려 같이 다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예린이는 내가 볼 때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다 본인이 선택하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아마 또 다른 그 교직이수자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노하우를 아마 좀 듣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나는 말을 짧게 줄이고 예린이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은 저는 김유석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번에 경기 합격하게 된 장예린이라고 하고요. 이따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또 서울에서 자체 채용하는 사립학교도 합격을 해가지고 초수분들은 저도 초수 때 몰랐거든요. 자체 채용하는 사립이 있다는 걸.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팁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재작년에 딱 이 앞자리에서 합격자 설명회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와, 난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굉장히 꿈 같고요. 여러분들도 꼭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영문과를 나왔고요. 교직이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교직이수를 하신 분들이시면 다 알 텐데 약간 보험처럼 교직이수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임용에 정말 뜻이 있어서 하는 분들보다는 약간 일단 성적 되니까 한번 넣어볼까 해서 되고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혼자 뭘 찾아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재수니까 초수 때랑 재수 때 점수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초수 때는 교수님이 이 서울, 경기 강조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서울을 만약에 썼으면, 재작년에 서울을 썼으면 컷으로 딱 붙을 수 있는 84점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1차 90.33으로 성적이 좀 다소 상승해서 안정적으로 공립을 붙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제가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임용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김유석 교수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이 합격자 설명회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뒤에 임용을 좀 생각하고 있는 분들께 우선 짧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영어랑 문학을 김유석 선생님 수업을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다른 영어학, 영교, 교육학 그리고 사립준비 과정이 어땠는지 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몇 년 뒤에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기본 영어 실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임용 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더라도 기본 영어 실력이 탄탄하다면 그냥 내용적으로 암기할 것만 좀 더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영어 실력, 김유석 선생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단어 꾸준히 외우는 거, 그리고 다양한 영어 글을 접해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부터 내용학을 뭘 외우고 깊이 있게 보고 이런 건 절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영어 실력을 키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아직 학교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졸업을 하신 분들도 공부를 할 때 너무 학원에서 나온 그런 내용학 책들만 보는 게 아니라 학교 수업에서 들었던 영어학, 영교론 이런 수업들 자료도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드리는 이유는 재작년에 영교론 기입형에서 제일 높았던 난이도의 문제가 리얼리아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맞았는데 그거는 다른 책에서는 본 적이 없고 학교 수업에서 들어서 맞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의 공부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무작정 이 합격자가 이거 했구나, 나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스타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합격 수기를 보면서 이분은 내 스타일이랑 좀 맞는 것 같다, 이걸 좀 선택적으로 취합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과몰입 같긴 한데 MBTI가 ENFP거든요. 그래서 한 자리에 오래 앉아서 공부를 잘 못하고 사람들이랑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말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앉아서 열 몇 시간씩 공부하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사실 공부를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들이랑 스터디를 많이 한다거나 혼자 약간 말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공부한다거나 공부 환경을 자주 바꾼다거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공부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김유석 선생님을 어떻게 해서 뵙게 됐고 재작년과 작년에 수업을 꾸준히
왜 들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나부랭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약간 상태였어요. 임용을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굉장히 앞선 의욕만 넘치는 학생이었지 뭐 ET 카페 같은 데 가면 다 초성으로 막 써 있잖아요. 그거 해석하는데 막 누구지? 막 이러면서 기억, 이응, 시읒 되게 많은데 이거 누구지? 막 이러면서 그거 해석하는데 막 두세 달 보내고 그랬어요. 저는 그 정도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한 게 임용 학원이다라고 하는 데를 다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강사분들이 계신지 그리고 강사분들의 커리큘럼이 뭔지를 먼저 쭉 다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쓰고 가격도 막 다 적어놨거든요. 나중에 합격 수기에다가 올릴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그래서 그런 거 다 적고 나니까 합격 수기에 굉장히 많이 계신 기억 이응시 선생님이 김유석 선생님이시구나라는 거를 알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를 쭉 보니까 뭐 12월 말에 초수생을 위한 레벨 테스트를 하신대요. 올해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초수 레벨 테스트 한다고 해서 가면 엄청 점수 안 나와서 의욕만 깎일 텐데 갈까 말까 하다가 일단 갔어요. 근데 가서 일단 저의 상황을 타이핑 같은 거를 쭉 해서 갔고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를 정말 말도 안 되게 다 적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정성 있게 한 1시간 정도를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찐 감동을 받고 그때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러고 막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내가 학원을 오늘 가서 그 선생님이 상담을 거의 1시간 동안 해줬는데 이런 것도 다 홍보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게 진심인 걸까?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나한테 왜?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정말 김유석 선생님도 그만큼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니까 직강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교수님이 겉으로는 귀찮게 왜 왔냐고 하시는데 그냥 한 번 더 가서 귀찮게 여쭤보고 뭐 교수님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질문도 한 번 하러 가보고 그래서 눈도장을 좀 많이 찍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뭔가 믿음이 굉장히 크게 생겨서 저는 재작년에는 일단 풀커리를 쭉 탔고요. 근데 그 풀커리를 탈 때 공부 방법은 아까 경남 선생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이랑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공부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저는 기본 토대가 되는 강의는 파워리딩 스킬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변에서도 일형문학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뭐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파워리딩 스킬스를 일단 듣고 그 글 읽는 법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면 다른 어떤 글을 읽더라도 다 적용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용 맞춤식으로 글 읽는 법을 익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이 수업을 들을 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수업을 듣기 전에 그 카페에 그 과제로 범위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범위에 있는 원문을 다 먼저 해석을 했어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다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랑 맞춰보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고 뭐 기본적인 MI 같은 거 찾아보고 뭐 주제문도 토픽 센텐스도 한번 써볼 수 있으면 써보고 그 정도를 준비해간 다음에 이제 강의를 열심히 듣고 정말 맞춰보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를 온라인으로 저는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정말 자세하게 이 원문에서 뭔가 배울 수 있는 문법 사항이나 뭐 해석 구문 중요한 건 뭐가 있는지도 찾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 하는 뭐 MI, 토픽 센텐스, 뭐 컨클루딩 센텐스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고 좀 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도 한번 써보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올리기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른 스터디하는 쌤들의 답안을 보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 답안에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좋은 답안을 쓰려면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 있구나.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쓰셨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다른 글을 읽을 때도 이 PRS 식으로 읽는 법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1, 2월에 PRS 강의를 듣고 나서 3, 4월에 고3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랑 수능을 3개년을 합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임용이랑 좀 도움될 만한 유형만 추려서 빈칸 추론이나 아니면 뭐 밑줄 친 부분 의미 찾기 이런 걸 추려가지고 그거를 또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한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 네. 여기 보시면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써 있고, 여기다가 제가 뭘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2017년 거부터 시작해서 21년 거까지 다 모았어요. 그래서 좀 잘 된 거 예시를 보여드리면, 네. 이때도 사실 분석하는 방법이 엉망이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그 제목이나 요지 찾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GT랑 일단은 이 지문을 객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객관식 보기를 가리고 이 제목을 제가 한번 직접 써봤어요. 서술형으로. 그리고 진짜 객관식 답안이랑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먼저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답을 객관식이랑 맞춰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뭐 GT랑 CI, MI 써보고 그다음에 뭐 센텐스 트리도 써보는 연습을 하잖아요. PRS 때. 그래서 그런 걸 했고 뭐 MI도 2개 정도 직접 써보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어, 어휘나 기본적인 내가 잘 모르는 문법상 이런 것도 꼼꼼히 체크를 했고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여러분들도 다 선생님이 되시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걸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이 정도 공부는 정말 꼭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게 글 길이가 실제 임용 지문보다는 많이 짧은 편이다 보니까 좀 짧은 글을 통해서 일단 글을 읽는 연습을 굉장히 좋은 질의 글을 굉장히 읽어보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3, 4월에 했었고 그래서 PRS를 통해서는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 굳이 꼭 수능 지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다른 지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강의가 영미시의 이해랑 사운드 앤 센스 같은 시 강의였어요. 그래서 이 강의들에서는 시를 그 ordinary language로 바꿔서 읽는 방법도 물론 기본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해서 자료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이것도 그 시를 일단 저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스터디를 했는데요. 시를 일단 매일 하나씩 스터디를 진행했고 시를 올렸어요. 구글 드라이브에. 그리고 그 밑에는 이 시를 ordinary language로 바꿔서 쓰는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문제를 출제하는 당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 시의 주제 써보는 거, 그리고 뭐가 있지? 문학적인 기법 같은 것도 뭐 연습해보는 게 있잖아요. 뭐 옥시모론이나 아이러니 같은 거 그런 것도 써보는 거를 연습을 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영미시랑 사쌤까지 하니까 시는 이렇게 앞으로 읽으면 되겠다는 뭔가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의고사 공부인데요. 저는 이게 제가 들었던 모의고사 시험지를 또 가져왔어요. 이게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우선 맨 앞장에는 항상 큰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명언을 여기다가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다 수합을 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거는 형광펜으로 그은 게 아니라 제가 투명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은 깨끗한 이 시험지에다가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고 조금 복습을 한 다음에
다시 내가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미 이 시험지 위에 필기가 되어 있으면 다시 풀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투명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걸 쉬는 시간에 제가 계속 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붙여서 이 위에다 필기를 하고 집에 가서는 이런 깨끗한 다시 원래 시험지에다가 한 번 더 풀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보고 휙 버리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모의고사 보는 게 아니라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에 풀어보신 모의고사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모의고사도 막 공부 초입부터 막 1월부터 6월까지 다 풀어버려야지 작년, 재작년에 풀었던 거 이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저는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다시 쌓은 이후에 최소한 한 5월 이후쯤부터 다시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작년에 풀었던 모의고사를 5월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5월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에 내가 이것도 몰랐어? 이게 너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일형 문학을 공부할 때는 내가 실력이 상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서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드는데, 저는 작년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다시 풀어보니까 내가 그래도 좀 실력이 상승했나 보다, 이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재작년에는 김유석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쭉 정리를 했고, 작년에는 기출 강의는 다시 듣지는 않고 제가 배웠던 거를 토대로 좀 더 깊이 있게 혼자 분석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자료가 온라인으로 있어서 오늘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정말 그냥 이 답을 쓰는 법을 어떻게 연습하는지만 하고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지문에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알아낸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렉션도 뭐 진짜 사소하게 explain이냐 describe냐 이런 것도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뭐 TS, MI 이런 거는 다 문단별로 찾아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어휘도 다시 꼼꼼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먼저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합격자분들의 복귀 답안이나 이제 김유석 선생님이 올려주신 모범 답안을 참고해서 다시 리라이팅을 한 2-3번 정도 기출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깔끔하게 답안을 쓴다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형 문학 공부는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내용학이나 교육학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교육학, 영어학, 영교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반기에 뭔가 열심히 암기를 한다고 해도 하반기가 되면 다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반기에는 그 다진 기초를 바탕으로 약간 무한 반복해서 인출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작년 시험을 보고 나서 교수분이 내신 게 아니라 교사분이 내셨나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서 나왔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는 교육학은 정말 기본적인 내용만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문제에 따라서 그걸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모의고사를 시간을 재놓고 다 풀어본 적은 사실 한 번도 없고, 문단 단위로만 글 쓰는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단 단위로 한 거를 사실 다 수업해서 그냥 쓰는 게 교육학 공부이기 때문에 굳이 너무 시간을 막 할애해서 엄청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글 쓰는 거를. 그리고 이게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비벼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딕과 캐리를 가지고 뭘 쓰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사실. 다시 가서 책을 보니까 딕과 캐리에서 중요한 부분도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라이겔루스 내용을 가지고 비벼 썼어요. 근데 점수가 나온 걸 보니까 이게 정답으로 인정이 됐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내가 모르는 게 나왔다라는 거에 당황하지 말고 아는 거를 가지고 최대한 비벼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교육학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영어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는 개념 잡기,
하반기는 잡은 개념을 바탕으로 무한 인출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 개념 잡는 기준이 뭔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 기준을 기출로 놓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준을 기출로 놓는다는 게 기출에 대한 답안을 정말 딱 보고 잘 쓸 수 있을 정도. 이게 아니라 기출을 보고 이게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다 정도로 일단 상반기에는 잡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들었던 건 KOCW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서도 되게 질 좋은 대학교의 무료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원서 강의 정도만 이제 수강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교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상반기에는 시작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교론 같은 경우에는 기입형을 맞추기 위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지 서술형은 거의 그 지문을 잘 읽고 어떻게 잘 깔끔하게 풀어 쓸 수 있느냐 하는 일반 영어식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시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저는 시작을 해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 공부를 할 때도 너무 깊이 있게 원서를 다 읽고 이런 것보다는 원서도 글로서리 위주로 보시고 저는 제가 학교 수업 때 들었던 그 수업 자료 그리고 합격자분들이 정리해 주신 자료 중에 괜찮은 거 한 2개 정도 뽑아서 거기 있는 것만 계속 무한 반복하고 인출하고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얼마나 너무 장황하게 쓰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딱 짚어서 핵심적으로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형 문학 실력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재작년에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전혀 경력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요. 기간제 시간 강사 경험은 하나도 없었고 김윤석 선생님께서 작년에 제가 1차 떨어지고 난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토익 점수 정도 그것도 없었어요. 저는 토익 점수 정도는 한번 만들어봐라 해가지고 1, 2월에는 진짜 하루에 토익 공부만 한 8시간? 10시간씩 하면서 만점을 만들어 놓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가 제 스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립학교를 일단 하시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저는 11월부터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공고 난 거 없나 맨날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나와요. 그거를 달력에다 미리 정리를 해놓고 1차 시험 전에 있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그냥 1차 시험 직후에 있는 것만 그 다음 주 주말 그때부터 계속 가가지고 서류 제출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경력이 없다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그래도 또 다른 기회니까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때 했던 경험이 저는 수업 실연도 가서 해봤고 면접도 경험을 했는데 공립 2차 때 약간 배짱을 키우는 연습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립 2차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니까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보통 이제 전형이 필기시험, 수업실연, 면접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필기는 정말 학교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임용식으로 나오는 학교도 있고 수능식으로 나오는 학교도 있고 탭스, 토플식으로 나오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정말 기본적인 일형 문학 실력을 김윤석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잘 쌓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처음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들었던 수강증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드리는 이 합격 수기는 정말 뒷광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 내 돈 내산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2차를 준비할 때 제가 마음속에 가장 와닿았던 문구가 잠시만요. 네. 한날 한시에 뿌린 씨앗일지라도 저마다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다라는 문구였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앞으로 가르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선생님이 되실 예비 교사분들에게도 정말 해당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다들 빠르게 합격하시면 정말 물론 좋기는 하시겠지만 당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오랜 기간 준비를 한 만큼 자신이 실력적으로도 성장을 하는 게 느껴지고, 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중에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학생을 더 이해할 수도 있고, 정말 수능을 잘 못 봐서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도 정말 더 깊이 공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재수를 하면서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앞에 계신 선생님 여러분들 모두 다 잘 되실 거니까 김유석 선생님을 믿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